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본사가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 2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 본사가 처음인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강의를 맡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또 제가 나눠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낌없이 좀 나눠드릴 생각이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고 선물을 달라고 했는데 댓글을 잘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열심히 남겨주시면 아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봐볼 텐데요. 네. 지금도 빛반사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제가 강의가 2개더라고요. 그래서 40분씩 나눠서 할 건데 파트 1이랑 파트 2가 어쨌든 이 엠보임이라는 걸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엠보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전망이 있고 더 비전이 있는 것인지 좀 알려드리고요. 또 제가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왜 엠보임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엄청나게 달려서 9개월 만에 스타라는 자리를 할 수 있었지만 네, 그 가운데서 제가 엠보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대적으로 왜 이 엠보임이 너무나 좋은 아이템인가 한번 짚어보고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엠보임이 사실은 전 가장 큰 장점은 코로나 시대에도 너무나도 좋은 온라인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뉴스 기사에서도 2020년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곳은 기업은 쇠퇴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시대에서 IT 기술은 90년대부터 도입이 되었지만 온라인이라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엠보임뿐만이 아니라 엔텔레콤 비대면개통까지 있는 NRC는 너무나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러닝, 인강, 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들 같은 컨텐츠들을 접목한 우리 온라인 컨텐츠들이 뉴 비즈니스로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온라인은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원, 학교, 기업들조차도 온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지금 학원들에 가서 공부했다가 감염되는 사태들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 만약에 그 학원들이 엠보임을 쓴다면 과연 공부를 하러 가는데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 소통 협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중언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시간으로 다중언어로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인강 형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내가 수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엠보임 실시간 수업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엠보임이 너무나 좋은 장점. 첫 번째로는 원격으로 내가 실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거, 원어민 강사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외로움, 고독 완화 기술이라던가 물리적 거리를 초압축 기술이라던가.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엠모임 선생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있나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만도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 물리적 거리 초압축 기술. 우리 선생님들 필리핀에 계시는데도 저희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조건에도 이미 부합한 게 엠보임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 저희 원격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본사의 지원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죠? 고객 지원팀들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너무나도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비즈니스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컨텐츠, 그 다음 공간, 기술, 문화의 순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그 비즈니스 모델은 브랜드를 뛰어넘는 새로운 컬처, 네, 우리 엠보임 하셨죠? 문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사업 자체는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1순위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비전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이 너무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컨텐츠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고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내가 빠르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맷돌에 꽂혔어요. 맷돌을 팔아요. 팔 수 있겠죠. 그렇지만 힘들다라는 겁니다. 컨텐츠가 그만큼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컨텐츠 자체도 너무 좋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컨텐츠, 공간, 순위, 기술까지 해서 이 모든 비즈니스의 1순위와 2순위부터 5순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전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은 비대면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우리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40% 이상이 비대면 수업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라고 했대요. 그럼 자 여기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효과적이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효과적인 게 하나라고 느낀 게 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느꼈냐라고 봤더니 학부모의 30% 이상이 영어는 효과적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 쌍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혼자서도 말하기 연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쌍방향으로 말하는 건 누가 해주시죠? 원어민 강사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 AI의 발달, 우리 인공지능으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는 뭘 가지고 있죠? 빅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피드백,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사회성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실력도 당연히 늘겠죠. 영어를 잘하게 되고 빅박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취향과 선호도를 선택해서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심지어 습관 형성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말씀드린 조건들이 부합하기 때문에 엠보임은 효과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화상 실시간 수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엠보임은 실시간 화상 수업 중에서도 1등 아닌가요? 저는 심지어 그냥 3, 4년 된 일반 업체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급작스럽게 만든 업체가 아니라 이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컨텐츠라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도 이렇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일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코로나에 일자리가 247배 이상 급증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불황에도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개인 지도나 과외나 아니면 학습지, 방문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고 하면은 코로나가 짧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못해도 한 반년? 그래도 1년이면 끝나겠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는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진행 중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해서 마스크를 안 써서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전에는 기침해서 얼굴에 침을 튀겼으면 아야 뭐야 더럽게 침 튀겼어? 라고 하는데 요즘 너 지금 침 튀겼어? 코로나 검사 받았어? 마스크 안 써?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못 가게 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우리 본사 교육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있잖아요. 제가 본사를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학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형태가 바뀌었어요. 온라인 교육 혹은 소수를 상대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상담을 갔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은 영어 학원을 가지 않고 영어 그룹 과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룹 과외를 하는데 우리 1대1이 좋나요? 1대 다수가 좋나요? 1대1이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엠보임의 그 1대1 맞춤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다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 개인 지도 과외나 학습지, 방문교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 지도나 과외가 376%의 성장률을 보여요. 그리고 방문 학습지 같은 경우는 46%의 향상률입니다. 근데 우리 작년에 가장 핫했던 직업 배민 라이더스 아닌가요?
배민 라이더스 같은 배달 대행 업체는 33%의 성장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자체가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담을 잡더라도 훨씬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블루오션일까요? 레드오션일까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왜 더 인기가 많아지냐? 우리 전국의 초등학교가 3월 달부터 AI로 영어를 말하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영어 말하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 내신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시험 점수만 높으면 되죠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이들도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더라도 평균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 아이 지금부터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시간이 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선생님 믿고 진짜 영어학원 안 보내고 선생님한테 딱 5년 투자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는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조차도 이제는 말하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회사와 학교에서 점점 영어 말하기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벙어리 영어만을 하니까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AI를 도입하면 나아질까요? 하지만 여러분, AI 시스템이 처음에 도입되면 분명 과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늘지 못하는 아이들과 이미 해서 선행학습을 해서 느는 아이들이 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기다리실까요? 절대 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들조차도 이제는 원생 모집을 하는데 키워드를 뭐로 잡았냐면 영어 말하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가 설명할 필요 없이 상식인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필요성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미 영어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8년 학비만 1억 4천인데 무슨 소리냐면 돈 있는 사람만 영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교육 시장은 아직도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미 20년도에 이게 10월 기사거든요. 뭐라 하냐면 사교육 시장 규모가 심상치 않다. 한 해 3조 원 규모가 넘는다. 지난번에 저희 스포너님이신 감지 스포너님 강의 때도 나왔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5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쏟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돈을 쓰더라도 영어가 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썼어도. 실제로 보시면 1년에 1,088만 원을 쓰는 유아 영어 학원비를 내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저 1,088만 원을 엠보엠에 썼다면 영어 훨씬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대학 등록금이 평균이 671만 원이래요. 근데 대학 중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쓴다는 의학 계열조차 963만 원입니다. 우리가 의대보다도 더 비싼 영어 학원을 아이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대보다 비싼데 얻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얻는 게 소수라면 여러분 이게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저는 하늘에 뿌리는 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언어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 타입이에요. 저는 영어에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영어 전에 중국어라는 언어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어에 쓴 돈이 제가 초, 중, 고 대학을 다 중국어로 나왔거든요. 쓴 돈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중국어를 해서 번 돈은 7천만 원의 이상을 벌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투자겠죠. 근데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저 돈을 쓰더라도 영어 공부가 늘지 않고 영어 소통도 못하고 토익은 900점인데 맨날 번역기만 돌려서 소통을 해요. 과연 이게 맞는 향상일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공교육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을 생각해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을 생각했냐면 절대평가로 바꾼다던가 말하기 중심, 의사소통 중심, 그리고 수행평가로 해서 시험을 폐지했어요. 근데 정부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갑니다.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이 늘어나냐면 저희 아이 수행평가 대신해줄 선생님 찾아요. 저희 아이가 영어가 늘지 않는데 1:1 과외를 찾을게요. 저희 말하기 수업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 중심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원고 써주시면 저희 아이 외우는 거 봐주실 수 있나요?
이게 과연 정부가 원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방식일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2016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이 5조가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유아 대상 업체까지 합친다면 6조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 생후 10개월 아이 영어 말하기 이미 늦었다. 생후 10개월이 과연 언어를 배우기 늦은 나이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아빠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부터 말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만 다녀도 교육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현실은 공교육만 따라갔다가는 경쟁에서 낙오된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 돈을 쓸 사람은 많은데 영어 교육을 해서 영어가 늘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돈만 쓰면 되는 거?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오면 될까요? 근데 우리 유학 갔다 와서 안 되는 친구들도 수두룩한데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 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제대로 된 컨텐츠로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어가 가진 그 힘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면이 바뀌니까 제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영어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고요. 돈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내가 상담했는데 결제가 안 나죠? 왜 저한테 돈을 안 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아직 그만큼 영어가 필요하게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컨텐츠가 그 사람이 느끼기에 아직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를 믿고 이 돈을 투자해주면 내가 늘리게 해줄게요 라는 확신을 주시고요. 그 사람한테 있어서 이 컨텐츠가 최고라는 확신이 있으신다면 그 사람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 그룹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소비자도 이미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제 입 아프잖아요. 그쵸? 입 아프더라도 이미 엠보임은 좋은 컨텐츠이자 비전이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온라인 교육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같은 게 또 올까요? 아니면 엄청 올까요? 전 계속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조차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내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시장은 둘러보지 않더라도 너무나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가 가진 메리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느낀 사례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뭔가 위대하다. 이거 혁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발명품이 뭐가 있으실까요? 아니야. 맞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기? 전기가 대단하지 않을까요? 우리 전기가 있으니까 엠보임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전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고도 이렇게 전구를 켜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 PPT가 예쁘게 나오기도 하죠. 자, 아니면 엠보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컴퓨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 컴퓨터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엠보임 수업 컴퓨터로 할 수 있고요. 우리 멋있는 강사님들이 컴퓨터로 수업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컴퓨터도 너무나 좋은 발명품이죠. 네, 댓글에 나왔는데 다음 정답이네요. 스마트폰 맞습니다. 우리 엠보임은 스마트폰도 되는 수업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도 어마어마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게 소통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어가 가장 큰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이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쓰냐고 하면 영어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공용어로 만드는 것보다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는 게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어가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지 제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 영어를 돈으로 계산하면 6,171조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가치가 있나요? 왜 6,000조가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6,000조 가지신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6,000조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NRC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6,000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어가 왜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나라는데 전 세계에 있는 언어가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언어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아셨죠? 6,000개 정도의 언어가 되는데 그 중에 1,500개의 언어 정도만 실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저기 아프리카의 저기 남쪽 마을 끝단의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큰 나라들이 쓰고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들로 뽑히는 게 1,5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1,500개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영어를 한다라고 하면 70%의 인구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가진 가치가 이미 6,000조가 넘어간다라고 평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어차피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상담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으실 거예요. 영어 얘기하면은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없으세요? 아, 쌤 근데 요즘 중국이 뜬다고 해서 저 중국어 먼저 배우려고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제가 중국어를 얼마나 배웠었냐면 저는 한국인이지만 특이하게 초중고를 다 화교학교를 나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어만 12년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네이티브였겠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여러분 읽기와 쓰기만 배운 그런 벙어리 중국어가 아니라요. 실제로 소통하면서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화교의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엠보임 플래너라는 걸 하기 전에 중국어 통번역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아니면 기업, 법률 이런 통역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중국어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셨는데 제가 자격증 하나 보여드린 거 있으실까요? 없죠? 제가 HSK 자격증 보여드렸을까요? 아니면 제가 통번역 자격증 보여드렸나요? 아니면 통번역했던 사진 보여드렸나요? 없죠. 근데 제 경력만 들으시고도 중국어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저 친구가 들었을 때 제가 영어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국어를 배웠지만 근데 그 정도 중국어를 했는데 왜 영어를 또 배우셨어요? 영어를 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어를 했고 나름의 통번역 경력을 많이 쌓았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일할 때는 제가 돈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중국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네이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장점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직장을 찾아볼까 하고 제가 대만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왔더니 나름 눈은 높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중국어만 할 줄 아는 너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라고 물어봤더니 미안한데 기본이 영어라서 부가적인 중국어만 잘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기본을 하시고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기본이니까 네가 아무리 잘하는 중국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저랑 같은 기업을 넣었던 친구가 그 친구는 영어를 조금 잘하는데 중국어는 그냥 그저 그랬고 저는 영어를 못했는데 중국어를 잘했지만 친구한테는 기회를 줬지만 저한테는 다음 기회에 오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중국어가 뜨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어라는 언어가 영어만큼의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중국어 배우기보다 영어라는 기본을 먼저 배워야 부가적인 것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중국어를 했을 때 무역회사에 들어갔으면 월에 200~300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영어는 기본으로 400~500을 줍니다. 같이 있을 때. 그러면 월급 2배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영어 공부해서 2배 주는 거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영어 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이랑 돈이 아까운데요? 나중에 벌 수 있는 돈이 더 작고 시간이 더 남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낀 게 저는 한국에서 가장 갈증 났던 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난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거지 전 영어라는 점수를 갖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토익도 오픽도 저한테는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왜냐? 중국어로 소통을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엠보임에 딱 처음 컨설팅 받았을 때 끌렸던 게 뭐였냐면 얘라면 내 인생에서 영어를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처음에 확신이라는 걸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사실 우리 엠보임 딱 처음 했는데 막 한 달 하고 친구들이 연락 오죠. 선생님 저 영어가 너무 늘었고요. 원어민이랑 소통을 잘해요. 라고 안 하죠. 시간 속에서 늘어나는데 몰라요. 친구들은 늘어나는지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플래너들만 알아요. 모니터링 하면서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엠보임을 하면서 느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확 늘 때까지는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확 느는 걸 볼 수 있는 저희는 눈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도 있죠. 그래프가.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영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영어가 재밌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이걸 꾸준히 하면 내가 중국어 하는 것처럼 영어 할 수 있겠구나. 아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엠보임에 더 확실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어떤 걸 느끼게 됐냐면 영어는 세상과 열어주는 창구 같은 거라는 걸 더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열어주는 창을 저에게 선물한 게 엠보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영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이미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십몇 년을 교육받았거든요. 혹은 5년, 10년, 짧게는 다 그렇게 교육받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엠보임 플래너로서 저는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거지 방법만 바꾸면 너의 영어는 바뀔 수 있어. 라는 걸 엠보임으로써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또 여러분이 어떤 걸 선물하는 거냐면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문 밖을 봤을 때 창문 안의 풍경과 밖의 풍경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영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저는 영어는 그저 다음 걸 갈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잘하면 인생이 끝나나요? 인생 끝나긴 하겠죠. 근데 영어 잘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가 뭔가 세상과 통하게 해주는 연결고리라면 여러분 영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말합니다. 영어 잘하면 뭐 하고 싶어요? 영어가 잘 되면 어떤 거 할 건데요? 근데 영어 이때까지 왜 안 됐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면서 뭐가 어려웠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엠보임을 장기 수강생들은 꼭 슬럼프가 와요. 꼭 슬럼프가 오는데 그 슬럼프 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기가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영어에서 뭐 하고 싶었는지를 상기시켜주면 그 친구들이 다시 꿈의 시각화가 된단 말이죠. 우리 성공의 8단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아 맞아. 저 영어가 창문이었지. 근데 내가 이때까지 영어라는 창문에 닫혀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저 바깥의 세상 못 봤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영어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던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들도 더 됐었고요. 영어를 했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했고 내가 이 영어라는 걸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엠보임 플래너로서 더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영어라는 걸 통해서 NRC라는 저의 새로운 세상, 저의 새로운 창문을 열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NRC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라는 게 내 학생한테 어떠한 창문이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수강생 관리 노하우가 제가 사실 많이 없어요. 수강생 관리 노하우가. 네,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수강생 관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학생들에게 같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영어를 통해서 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 그리고 나는 내 학생을 통해서 이 영어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나를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그게 효과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나부터가 이 영어가 세상을 여는 창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세상을 열어주고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하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통이 돼야 본인이 원하는 걸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본인들이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세상과 연결하는 창구라는 걸 잊지 말고 수강생 관리의 첫 시작은 이 창문을 내가 어떻게 열어주고 how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열고 싶은지, 어떻게 열고 싶은지. 일단 저희 why부터 세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열어주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열고 싶은지 학생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게 저는 수강생 관리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